네팔을 덮친 갑작스러운 홍수, 기후변화로 빠르게 녹는 빙하가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어쩌면 더 큰 기후위기의 서막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후 위기 때문에 빙하가 줄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던 얘기인데 특히 네팔이 속한 고산지대가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고요? 네, 최근 빙하 감소량을 보면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올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이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4,080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는데요. 이 손실이 가장 컸던 6개 해가 모두 최근 7년 안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네팔이 속한 고산아시아에서 빙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에만 약 880억 톤이 사라져서 전 세계 빙하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그런데 히말라야에서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과거보다 한 2배 이상도 빨라졌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해외 연구진이 40년 동안 히말라야 주요 빙하 650개를 추적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그 이전보다 2배가량 빨라졌고요. 이런 변화가 이 2000km에 달하는 히말라야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말에는 또 매우 강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미 달궈진 그 지구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통상 열대 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2도를 넘으면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말에는 이 편차가 3도 가까이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 역대 가장 강한 수준의 엘니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히말라야 빙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한 엘니뇨가 발달하면 이 열대 태평양의 열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전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는데요. 과거에도 강한 엘니뇨가 나타날 때마다 이듬해 전 지구 기온이 크게 뛰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 이 실제 지진은 아니었고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진동이 규모 5.2 수준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 규모를 가늠해 보면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지진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큰 규모의 움직임이 지진계에 포착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국과는 먼 곳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전 지구적 그런 재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빙하 호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이 고산 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된 빙하호만 3만 1,000개가 넘는데요. 3만 개가 넘는 거예요. 네, 전체 면적은 서울의 3배가 넘습니다. 예. 또 위성 영상으로 보면 히말라야의 빙하호 면적도 과거보다 5.5% 정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은 자리에 이 새로운 호수가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호수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빙하우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번 사태처럼 돌발 홍수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산사태나 빙하 붕괴로 이 거대한 얼음과 암석이 호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욕조에 큰 돌을 떨어뜨렸을 때처럼 이 물이 크게 출렁이면서 밖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제방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 막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하류에 돌발 홍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 고산 아시아에서는 1833년 이후에 700건 정도의 이 빙하호 붕괴 홍수가 기록됐습니다. 네. 전에도 이렇게 붕괴 홍수로 인해서 돌발 홍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네, 2021년 인도 히말라야 차몰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2,70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암석과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계곡을 따라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이 붕괴 충격은 160km가 넘게 떨어진 지진계에서도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이 붕괴가 커다란 토성류와 홍수로 이어지면서 이곳에서도 20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이번 네팔에서도 붕괴 당시에 강한 지진 신호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미리 예측한다든지 대피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가요? 네, 우선 지진 신호가 포착됐을 때는 이미 빙하 붕괴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또 이런 진동은 지진계 신호만으로 원인을 바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또 홍수가 퍼지는 속도도 빨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과 30분 만에 수위가 9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이런 붕괴 신호를 얼마나 빨리 구분을 해서 홍수 경보로 연결하느냐인데요. 최근에는 이 빙하호의 수위와 제방의 움직임, 그리고 빙하 붕괴와 하류의 물 흐름을 함께 파악하고 AI로 지진파를 분석해서 일반 지진과 이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는 이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 심해진다면
히말라야 빙하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온난화를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예. 이 네팔에 본부를 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 연구진들은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에서 2도 사이로 막더라도 2100년, 그러니까 세기 말에는 빙하 부피가 30에서 50% 정도로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이 세기 말에 남아있는 빙하 부피는 20에서 45%에 불과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재난 자체를 막기 어려우면 얼마나 이런 위험을 알아채고 대비하느냐 이게 이제 피해 규모를 좀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스위스 블라텐에서도 암석과 빙하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마을 대부분이 매몰됐는데요. 사망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붕괴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주민 300명가량을 미리 대피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재해 위험을 위험과 노출, 취약성 이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산이 무너지는 위험 자체를 당장 없애기에는 어렵지만 조기 경보와 대피로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이 도로와 교량, 주거시설 같은 기반 시설들을 강화해서 취약성을 낮추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런 대응 능력들에도 국가별로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관측과 조기 경보, 재난에 강한 기반 시설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 기후 재난에도 이 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또 다른 기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팔 사태와 기후변화 오늘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